그러니까 그렇게 폐단이 있으면 그 폐단을 이 정부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이렇게 고치고 빼고 막 자르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이 이 조직 그대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요. 네. 뉴스를 쪼다 오늘의 주제는 국정원, 그 국가정보원의 개편, 말로는 개혁이라고 하던데 국가정보원 개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국가정보법 개정안을 냈는데 가장 큰 골자는 지금까지 간접수사,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선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검찰 발표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일리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문제 있는 부분도 있고 네. 하나만한 질문을 왜 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이제 제가 방송에 나가니까 앵커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질문 받으면 참 황당했는데 제가 오늘 황당한 질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문현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그 나라의 그 정보기관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네네. 국가기관으로. 근데 사실은 이 정보 수집 권한과 이 수사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지적은 맞은 거지요. 언젠가 우리가 여건과 상황이 거기에 우리도 그 수준이 되면은 당연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수사를 하고 체포를 하고 뭐 구금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별개로 해야 된다. 예컨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떤 수상쩍은 놈이 있다. 우리나라 안보를 매우 유해할 그런 소지가 다분한 놈이 길거리를 걸어간다. 뒤를 따라갈 수는 있다. 미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놈을 붙잡아서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묻고 이럴 권한은 이제 주지 말자. 이런 거고요. 그 뭐 대안을 이제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뭐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거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그동안 우리 현대사에서 아니 이 나라 정보기관 수장이 적국에 이 역으로 이중 간첩하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쏴 죽인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국정을 뜯어고쳐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중앙정부 부장이 대통령을 죽인다는데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10개라도 그분에 할 말이 없는 데가 국정원이다. 그런데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뭐 고치겠다, 환골 탈탈을 하겠다 뭐 했는데 한 번도 그게 제대로 정착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지대로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고요. 안 될 것 같아요. 박 부장 뭐 개혁이 안 될 것 같다 이 말씀. 일단 뭐 국정원법 개정안을 금년 이내에 어떻게 네. 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절대 못 해주겠다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이 약간 그 지금 정부에서 우리 국면을 보고 있는 게 이런 지금 안 짜놓은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 간첩은 없다. 그쵸? 저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안을 짜놓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간첩이라는 게 사실 간첩이 나 100% 간첩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이를테면은 북한에 돈을 좀 지원을 받고 자기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가 간첩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민족주의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간첩 수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미세한 일이고 굉장히 예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나는 순간 그때부터 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진행하면 되지만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간첩입니다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사건의 완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진행돼야 될 정보와 관련된 업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전이고 선제적 작업이고 예방적 작업인데 그 작업을 결국 정보기관이 하는 건데 그 정보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이 대공 업무를 정보 수집 업무랑 전 수사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겠지만 결국 수사라는 게 정보 수집이랑 같이 얽혀져서 가는 건데 이 업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누구한테 가는지가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자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업무는 뭐 많이 줄이겠어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럼 우리 사회에서 간첩이랑 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랑 민간인이랑 그 누가 이렇게 뿔 달고 뿔 3개 달면은 간첩이고 뿔 2개 달면은 이적 성향이고 안 달면 시민이고 이렇게 되나요?
늘 간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시민 안에 침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시민적인 역할을 할수록 간첩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건데 그런 그 정보기관의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정부가 그거를 정말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그걸 되게 졸로 많이 보는 건 들어요. 사실이고요. 이번에 그 국정원의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정혜구라는 사람인데요. 네. 현재 직함은 성공회대 교수예요. 네. 이 사람이 옛날에 썼던 글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네. 보안법은 없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금 국정원 개조를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박 부장이 염려하는 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네. 거는 제로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하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네. 간첩을 그러면 안 잡을 거냐? 네. 우리가 이 문제를 질문도 좀 정교하게 던질 필요가 있는데 안 잡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경찰청 산하에 대공수사국을 신설을 해서 네. 이제 국정원에서 떼어내서 네. 경찰이 아무리 비대해지든 말든 네. 이걸 이제 따로 이제 하겠다. 심지어는 경찰청 밑에다 놓으면 안 되니까 네. 이거를 뭐 총리 직속을 하자니 뭐 대통령 직속을 네. 하자니 이제 별의별 아이디어가 지금 아이디어가 뭐 좌충우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것도 별도의 법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고쳐서 이걸 떼어내겠다는 법만 개정안만 갖고 있지 떼어낸 것을 어디다 집어넣겠다는 법은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절름발이처럼 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상은 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는 구상은 네. 지금까지 중앙정부부, 국가안전기획부, 그다음에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폐단들이 고치려고 했다 실패하고 고치려다 실패했으니 네. 내가 이걸 끝장을 보겠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대공수사 그 분야가 문재인이 그 대공수사권을 칼로 딱 잘라내서 국정원의 살갗을 뜯어내서 이걸 이제 어디다 갖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네. 대공 수사를 빌미로 국내 정치에 자꾸 개입을 했으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싹쓸이 하기 위해서 대공 수사권을 또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개혁위가 네.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갖다가 빼고 다른 데로 넘기라고 네. 한 이제 직접적인 계기들이 몇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첫째는 지금 뭐 검찰에서 적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댓글 수사라는 거, 소위 네. 말하는 이제 국내에서의 소위 이제 그 우파적 입장에서 봤을 때 좌경 세력의 준동을 막고 그게 국내의 어떤 우리의 안보를 흔드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댓글 공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정치 개입으로 이어졌으니까 그런 기능을 갖다가 아예 빼버려야 된다. 그러려면 근본적인 게 대공수사 기능에서 그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겨야 된다. 이게 네. 있고 두 번째는 국정원이 이제 국내에 정보 수집을 하면서 그게 이제 사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찰을 하는 법적 근거를 국정원이 계속 주장했던 게 국내에서 보안 방첩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렇다 보면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간첩이라는 게 뭐 어디만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이게 아니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와 첩보를 수집을 하는 게 간첩 수사의 첫걸음이다. 기초다. 그러므로 그거를 갖다 우리가 해왔다는 걸 주장을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니네 그거 하지 마. 그럼 그것도 안 하겠네. 네. 이제 요런 두 가지 부분이고 그렇죠. 아까 이제 김 선배 얘기하신 그 정혜국 씨나 이런 분들이 과거 정부에서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나 이런 데서 그분들의 일종의 사찰 정보를 갖다가 수집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피해자고 그다음에 과거에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소위 정권 수호를 위한 수사를 많이 했는데 그게 다 간첩죄 제목으로 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많이 그 했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예. 그렇고 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예.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근본적으로 이걸 빼는 게 네.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뭐 제가 수사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세 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드는 느낌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그 수사를 어쨌든지 간에 수사라는 게 뭐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수십 년 동안 그 정보 활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네. 망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부분에서 네트워크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의 수사는 또 국내와 해외가 딱 그러니까 간첩이나 그럼요. 이런 것이 네.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해외를 뭐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오는 간첩도 많고 이러니까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갖다가 함께 다루는 것이 좋다라는 게 계속 국정원의 어떤 논리였거든요. 그다음에 그 논리를 깰 수 있는 거에 대한 반박은 지금
지금 아직은 국정원이나 여권 내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61년도에 국정원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생겨가지고 61년부터면 지금 거의 50년 넘게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폐단도 많겠지만 그동안에 쌓아온 축적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의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의 어떤 그 망들이죠. 그게 뭐 휴민트라고 해서 사람을 통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북한 내부에 심어놓은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한 번에 어디로 옮긴다고 할 때 그게 다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분들 말 계속 하시는데 네. 그거는 국정원에서 대공 파트를 하신 사람들은 네. 올마 가서 하면은 그게 이제 저는 그 국정원법을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지금 얘기하는 바 그런 휴민트, 물론 뭐 10년 걸리는 휴민트도 있고 3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걸 한꺼번에 다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이제 국정원을 떼내서 그 기능이 계속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분리를 맞았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된다는 부분인데 이제 아까 김 선배가 얘기했듯이 어디로 간다는 부분이 없어서 네, 절름발이 같이 보인다. 이제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예. 자칫해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찰청으로 가면 그렇잖아도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검찰보다 더 강력한 조직이 경찰인데 그렇죠. 숫자도 엄청 많고 대공 수사국까지 신설이 되면 이거는 정말 거대 조직, 막강 조직이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결국은 국정원이든 중앙정보부가 됐든 안기부가 됐든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기본적으로 거기는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라고 나는 봅니다. 미국 CIA 홈페이지를 딱 열면은 팝업창이 딱 뜨는데 Our Mission이라고 큰 글씨로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쓰는 것이 우리는 프레지던트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런 용어를 써요. Covert Action. 우리말로 옮기면 비밀 공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우리 곳에 유능한 젊은이들이 응모를 해라. 우리가 너희를 뽑겠다. 이래놨어요. 그런데 우리 국정원은 Our Mission 비슷한 코너가 있어요. 대통령이란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돼 있어.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해온 일들을 보니 박근혜 때도 그렇고 이명박 때도 그렇고 그 이전 그 진보 정권 때도 다 마찬가지. 다 대통령과 세력을 위해서 일해 놓고서 그러니까 이런 이율 배반적인 조직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아이덴티티가 무너지고 다 차기 권력을 위해서 줄을 대려고 그러고 이런 게 국정원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 간부 라인이 샥 물갈이가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의 결론은 뭐였냐면 사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폐단이 있으면 그 폐단을 이 정부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이렇게 고치고 빼고 막 자르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이 이 조직 그대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도 네. 정권을 잡고 보면은 그게 간단치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은 왜 이거를 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느냐? 명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개정안을 냈다. 그런데 저 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거지.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요. 지금 저 국정원 뜯어고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공수처 신설해가지고 검찰하고 경찰을 개혁하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고 의지가 거기 실려 있는 거지. 지금 국정원 이렇게 저렇게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김 선배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선공을 놨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또 어느 이제 그 뭐 어젠가요? 공교롭게도 국정원법 나오면서 JTBC인가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뭐 200만 불을 빼내가지고서 네. 컬럼비아 스탠포드에 뭐 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약간 개인 국정원장들 전직 그렇죠. 국정원장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개인 비리 같은 걸 자꾸 흘려가지고 국정원 개혁의 어떤 빌미로 삼으려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 뭐 원세훈 원장 그거 한 거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외 그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론을 삼기 위해서 왜 연구소 이런 데다가는 돈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그런 거 해가지고 워싱턴에 그 자기네 연구소 다 그 친일파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권이나 네. 뭐 수사기관에서 몰아가는 거 그건 네.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마치 원세훈 이 기사에 어제 JTBC가 이제 특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기사 전체의 기조를 보면은 200만 달러를 다른 그 우리나라 국제 연구 기관을 통해서 또 심지어 통해서 스탠퍼드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이렇게 200만 달러 기부하는 것 자체가 그 원세훈 실장이 이후에 자신의 뭐 개인적으로 뭐 이 학교에 자리를 얻거나 혹은 다른 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낸 걸로 보고 있다. 퇴임하고 그래서 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빼돌린 돈이라고 그 이후에 이제 받는 언론들이 다 이걸 소개하면서 유용 빼돌렸다, 뭐 200만 달러 빼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아니 스탠퍼드가 무슨 저 스탠퍼드 어학당도 아니고 이 대학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대학인데 석연치 않죠.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그런 돈을 거는 200만 불을 빼돌리는 거에 자기네가 그 자금 세탁에 어떤 수원지를 자처를 한다, 세탁소를 자처를 한다. 이거 자체가 신문들 보니까 예. 신문들이 정신 네. 차리고 저런 예. 표현 하나라도 네. 빼돌렸다고 표현을 예. 해야 되는지 예. 아니면 그냥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 200만 불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예. 객관적인 용어를 예. 써야 되는데 네. 빼돌렸다 하는 순간 예. 그 사람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고 나쁜 그렇죠.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국정원장이 도대체 이거의 기사 전체의 기조를 보면은 뭐 객원연구원 내지 이런 걸로 가려고 뭐 200만 불을 보냈다라든가 후에 큰 자리를 법적으로 안 도모하기 될 위해서라고 텐데 하는데 법적으로 국정원장은 예. 그 이게 이후에 성립이 그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너무 제한돼 많아요. 우리나라의 네. 여론 형성이라는 게 예. 원세훈 200만 불 빼돌려 네. 이렇게 제목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끝이죠. 그렇죠. 네. 그 회복이 뒤에 이 사람이 회복이 안 되죠. 그 혐의에 관해서 무죄 판결을 나중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 맞아요. 누가 관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일단 그 과거 국정원장들에 대해서 얼굴에 똥바가지 한 번씩 끼얹어 주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뭐 그 결로 뭐 어떻게 되건 간에 이런 식이라면 저도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그 CIA 그 수장이 수사받은 적은 이적 행위를 하는 행위 외에는 단 한 번도 없었대.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 국정원장 예. 4명이 예. 지금 구속돼 있거나 수사 대상에 올라 있거나 네. 매일같이 검찰에 불려가거나 예. 그런 상황이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시간이 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것도 저는 좀 아까 김 선배 얘기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이 들었어요. 그 법 개정이 나오는 순간 네. 아니 이게 실제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가 국정원에 대해서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고 성의는 네. 보여야 되겠는데 다른 데가 우선 바쁘니까 일단 법 던져놓고 자 그건 네.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당신들이 하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도 그만 뭐 이런 식의 근데 그건 그런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정말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꿔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법보다 중요한 건 과거 정권들이 저질렀던 그런 문제점들 지금 뭐 댓글 공작도 만약에 정치 개입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한다면 그거는 유죄 판결이 난다면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 사람 갖고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 조직 갖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잖아는 생각이 듭니다. 김 선생님 더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원 더티잡을 할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공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등 뒤에 총을 쏘고 이 일은 우리하고 관계없어 없다. 발뺌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데가 바로 정보기관이에요. 모사드. 예, 네. 이런 데가 그러면 가령 뭐 수사를 해가지고 조서 쓴 다음에 법원에다 기소를 하고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러한 것이 어느 국가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부적절한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아서 정치에 개입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이 기관을 이용을 한다든지 특정 정파와 특정 청와대의 어떤 인사 하나가 자기 사람을 국정원에 심어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뒤에서 농락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거듭 반복이 되고 그럴 때마다 차기 정권은 칼을 빼서 국정원 손보겠다 해놓고서 지금 실패한 것이 제 기억이 한 5번쯤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역시 이렇게 어제 발표는 떡으로 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몇 분이나 이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을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부장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아닙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자, 하여튼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든지 정권이 얼마나 마음을 갖고 진심을 다해서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